안녕하세요. 역사교실의 정민경입니다. 오늘은 삼국인물 열전 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충신과 역신 사이입니다. 첫 번째 인물은 명림답부와 신대왕인데요. 명림답부는 고구려의 재상입니다. 67년부터 179년까지 살았던 사람이고요. 차대왕을 죽이고 그 동생을 신대왕으로 옹립한 사람이고요. 고구려 최초의 국상, 그리고 172년에 현도태수 경림의 침입을 물리치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명림답부가 태어난 때는 태조왕 때인데 이 태조왕은 고구려의 6대 왕이에요. 유리왕의 손자고요. 47년에 태어나서 165년에 돌아가셨다는데 고려의 태조, 조선의 태조 하면은 다 건국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구려는 고주몽이 세웠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나라의 기틀을 세웠던 사람은 태조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구려 본계를 보면 태조왕 3년에 요소에 10개의 성을 쌓아서 한나라의 군사에 대비했다. 옥조를 정벌하고 그 땅을 빼앗았다. 남쪽으로 살수에 이르렀다. 요서의 땅이라고 하면 요하 서쪽인데요. 지금 이 지도는 요하의 지도예요. 근데 요하의 위치 자체도 사실 역사 속에서 여러 번 바뀌었답니다. 근데 요 시대의 요서는 아마 이 요하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랴오허하, 요하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태조왕 53년에는 왕이 장수를 보내서 한나라 요동으로 가서 여서천을 약탈하고 그리고 예맥과 현도군을 습격했다. 그래서 끊임없는 한나라 간의 전쟁 그리고 옛 고조선의 땅을 회복하기 위한 전쟁이 계속 벌어졌던 거죠. 태조왕 다음에 왕이 차대왕인데 태조왕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이 형이 너무 오랫동안 왕에 있으니까 왕권에 대한 욕심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형에게 양해를 받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너무 정치를 함부로 했던 거죠. 삼국사기 고구려 본계 차대왕조를 보면 3년 여름 4월에 이 차대왕이 자기 형인 태조대왕의 맏아들 막근, 자기 조카죠. 조카를 죽입니다. 그러자 그 막근의 동생도 자기까지 화가 미칠까 두려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5개의 별이 모두 하늘에 모이니까 이 일관이 이제 그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잘못 해석하면 또 죽음을 당하니까 이건 다 나라의 복입니다. 임금의 덕입니다. 라고 하니까 왕이 기뻐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그해 겨울에 12월에는 얼음이 얼지 않고 8년이 되던 해 여름 6월에는 서리가 내리고 그해 겨울 12월에는 지진이 일어난 끊임없는 천대지변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해 20년이 되던 겨울 10월에 조이 명림답부가 왕을 죽이고 이름을 차대왕이라고 합니다. 차대왕 다음으로 명림답부가 세운 왕이 신대왕이고요. 이 태조왕과 차대왕의 동생입니다. 차대왕이 폭정을 펴서 숨어 살던 중에 명림답부가 차대왕을 죽이고 그리고 다른 신하들과 함께 이 신대왕을 추대해서 왕으로 세우죠. 이 신대왕 때 172년에 한나라의 현도군 태수가 대군을 입고 쳐들어오는데 이때 명림답부가 공을 세웁니다. 후한 189년의 지도입니다. 서기 202년에 한나라는 멸망하니까 멸망 직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에 비해서 지금 고구려 영토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이 나라의 크기가 차이가 나는 거죠. 명림답부는 삼국사기 열전에 온달과 같은 편에 실려 있습니다. 명림답부는 고구려인이다. 신대왕 때 국상이 되었다. 한나라 현도군 태수 경림이 대병을 내어 우리를 치려하였다. 왕이 이제 신하들을 불러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토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한나라 병사는 수가 너무 많은 것을 믿고 우리를 가볍게 여긴다. 우리가 만약 나가서 싸우지 않는다면 저들이 우리를 비겁하게 여기고 자주 올 거다. 거기다 우리나라 산도 험하고 길도 좁으니까 한 사람이 관문을 지키면 10,000명을 당해낼 수 있다. 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명림답부가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라는 나라가 크다. 그리고 백성이 많고 지금 강병으로 멀리서 왔어서 지금 그
기세가 날카롭다. 그리고 병사가 많을 경우는 마땅히 맞서 싸우고 적은 경우엔 지켜야 한다. 지금 한나라는 천리길로 군량을 운반해왔기 때문에 오래는 못 갈 거다. 만약에 우리가 도랑을 해자를 깊이 파고 볼을 높이 쌓아서 들판의 곡식을 다 비우고 다 없애고 기다린다면 저들은 틀림없이 한 달이 넘지 않아서 굶주리고 피곤해서 돌아갈 거다. 그때 우리가 굳센 병사로 몰아치면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원문을 보시면 여기 진하게 하는데요. 청야이 되지. 들을 푸르게 하고 들을 깨끗하게 하고 기다리면 필필 적은 반드시 불과 수널, 열흘에서 달, 한 달 사이에 기곤이기, 그 굶주리고 궁핍해져서 돌아갈 것이다. 아가 이 경졸박지, 이 강한 군대로 추적하면 가이득지다. 뜻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문을 닫고 굳게 지킨 거예요. 사람들 다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한나라 군대가 이 고구려 땅에서는 곡식을 얻을 수 없도록 하고 그래서 한나라 병사들이 공격을 하는데 이기지를 못하고 고구려 성들이 워낙 튼튼하다고 옛날부터 소문이 났잖아요. 장수와 병졸이 굶주리니까 결국 군대를 이끌고 돌아가는 거죠. 그 돌아가는 병사들을 명림답부가 수천의 기병을 거느리고 그들을 쫓아서 자원의 들판에서 싸우는데 한나라 군사가 대패해서 한 필의 말도 돌아가지 못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한나라로부터 고구려를 지켰다라고 하는 충신의 의미에서 온달과 같은 조에 명림답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가 179년에 죽으니 172년에 군사를 몰고 싸워서 나갔는데 179년에 죽으니 나이가 113세였다. 그래서 왕이 몸소 애통해하고 조정 업무를 파하고 장사 지내고 묘지기를 두었다. 이제 이런 기록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인물은 창졸이에요. 창졸이야 미천왕인데요. 창졸이라고 하는 인물은 봉상왕 때의 국상이고요. 296년에 모용회가 이때 이제 한나라는 무너지고 위진 남북조 시대가 열리고 있는 때인데 모용회가 침입하자 고노다라는 사람을 추천해서 모용회를 격퇴하고 300년에는 흉년이 들었는데도 왕이 왕권 강화만 하고 백성들을 돌보지 않으니 왕을 폐위시키고 을부를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역시 명림답부처럼 창조리도 국왕을 폐하고 새로운 국왕을 세운 사람인 거죠. 봉상왕 때 대신인데 이 봉상왕은 이 숙부인 안국군 달가가 백성들의 추앙을 받으면 미워해서 살해하고 자기 동생마저 백성들의 인기가 있다고 죽이고 그리고는 그나마 명신이라고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창조리를 국상에 등용해서 연나라 모용회의 침입을 격퇴하기도 했지만 차츰 사치와 방탕으로 결국은 폐위되어 자결되는 인물입니다. 모용회라고 하면 우린 좀 낯선데요. 5, 16국 시대 선비족의 모용부의 수장입니다. 훗날 전현을 세운 모용왕의 아버지고요. 선비의 담부, 우문부 및 고구려랑 계속 싸우면서 전현을 건국한 기초를 세운 사람이 바로 모용회고 보시면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전현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고구려랑 맞붙어 있기 때문에 계속 고구려는 이 모용부의 침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몇백 년에 걸쳐서 이 전현이 있는 한은. 삼국사기 고구려 본계 봉상왕조를 보면 봉상왕 2년 9월에 왕이 그하고 돌고를 자결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이 나라 사람들은 돌고는 정말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돌고의 아들을 도망치게 해서 아들인 을부는 도망간 거예요. 그 다음에 국상인 상두가 죽자 창조를 국상으로 삼았어요. 5년이 되던 해 그 모용회가 침략을 해온 거죠. 왕이 이제 신하들을 모아서 이제 의논을 했더니 창조리가 북부의 대왕인 고노자는 현명하고 용감하다. 이 사람이야말로 모용회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왕이 고노자를 택해서 이 적을 막게 해서 다시는 모용회가 쳐들어오지 않았다. 이제 이런 기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목만 보면 명림답부랑 비슷해요. 근데 명림답부가 좀 더 규모가 컸던 거죠. 봉상왕 7년 가을 9월에 서리와 우박이 내려서 곡식이 다 망가져서 백성이 굶주려요.
그런데 그해 겨울 10월에 왕이 궁실이 있는데 더 짓는 거죠. 너무 사치스럽고 화려하게. 백성들이 굶주리고 또 괴로워하니까 신하들이 자꾸 이제 그 건의를 하지만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또 9년, 300년이 되던 봄 정월에 지진이 났어요. 1월 달에. 2월부터 가을 7월까지 비가 내리질 않아서 그럼 농사가 안 되잖아요.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이 서로 잡아먹을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삼국사기 열전의 창조리조는 연개소문 바로 앞에 있어요. 연개소문도 그 전 왕을 폐위하고 새로운 왕을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고구려가 멸망하는 그 마지막 지점에 있던 사람인데 창조리를 연개소문이랑 같이 묶은 거예요. 삼국사기에서는. 창조리는 고구려인 봉상왕 때 국상이 되었다. 9년 봉상왕 9년 가을 8월에 왕이 15살 이상 되는 장정을 징발해서 궁지를 수리하는데 백성이 먹을 것이 없이 부족한 데다가 노역에 시달려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다. 창조리가 이제 간언을 한 거죠. 지금 백성들은 사방으로 먹고 살려고 너무 힘들게 떠돌아다니고 아이들과 노인들은 구렁텅이에서 뒹군다. 너무 지금은 두려운 마음으로 반성해야 할 텐데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공사를 하시면 이거 문제가 되지 않느냐. 더구나 가까운 이웃에 저렇게 강한 적이 있어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이제 이러고 얘기를 했더니 동상의 성을 내면서 임금은 만 백성이 우러러보는 존재다. 감히 궁지를 화려하게 한다고 해서 나를 비방하는 거냐. 그러면서 이제 이 창조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국상은 너는 백성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는 말하지 마라. 그래서 창조리가 왕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겠구나 하고는 신하들과 함께 폐위를 모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봉상왕은 더 이상 모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을 알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창조리와 세운왕이 을불 미천왕이에요. 고구려의 15대 왕인데 서천왕의 손자고 돌고의 아들이에요. 이 미천왕 때도 국토 확장에 굉장히 힘을 써요. 그러니까 태조왕 때 국가의 기틀을 잡았다면 이때 영토 확장을 굉장히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고구려 본계 미천왕조를 보면 미천왕은 이름이 을불이고 서천왕의 아들 고추가 돌고의 아들이다. 그래서 도망갔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도망다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수실촌이라는 곳에서 음모란 사람이 돼서 고용살이, 머슴살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음모라는 주인이 그가 누군지 당연히 모르죠. 너무 함부로 일을 시킨 거예요. 연못에 개구리가 울면 개구리가 시끄럽다고 밤새도록 돌을 던져서 소리를 못 내게 하고 낮에는 뗄나무를 하게 하고 잠시도 쉴 틈을 안 주는 거죠. 도저히 할 수가 없겠다. 이래서 이제 소금 장사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떤 집에 압록강 근처에 어떤 할멈 집에 갔는데 할멈이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소금을 자꾸 달라는 거예요. 줬는데도. 그래서 더 이상 줄 수가 없다고 하니 이 소금 자루에다가 소금을 숨겨놓고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또 잡혀가지고 아주 고초를 당해요. 그렇게 너무 불쌍한 처지에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너무 이렇게 불쌍하고 초라하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왕손인 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창조리가 봉상왕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을부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배 강가에서 한 장부가 배 위에 있는 것을 보는데 틀림없이 을불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을불을 여러모로 살펴보면서 왕손으로 추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거죠. 그때 이 즉위 전에 300년 가을 9월에 왕이 여기서 봉상왕이에요. 사냥을 나갔어요. 그때 창조리가 따라가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와 마음을 같이 하는 자, 봉상패에 찬성하는 자는 나를 따라라 하면서 갈대잎을 간에 꽂으니 여러 사람들이 다시 다 꽂았다는 거죠. 그래서 들고 일어나는데 왕을 폐위해서 별실에 가두고 그리고 을부를 모셔다가 왕위에 오르게 한 거죠. 이 미천왕 때도 아까 이제 여러 영토 확장을 많이 했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으면서 미천애들의 장사지에서 미천왕이라고 하는데 이 미천왕의 아들이 고국원왕이에요. 백제와 싸우다가
백제 화살에 맞아서 죽은 왕이 고국 원왕이죠. 그래서 미천왕 전후로도 아직도 모형시내와 싸움이 계속되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백제와의 전쟁이 계속되는 시기예요.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